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삐철 내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사 중에서 젊은 여성 김계리 변호사가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사적인 스토리는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의 용감, 용맹성과 그 진지함, 그리고 법률 지식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구성에서 이 젊은 사람, 젊은 여성 변호사를 이렇게 기용했다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군번인가, 혹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코미디가 유행했듯이 사람은 사회적 위치 혹은 나이라 할까, 경륜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은 세상 경험이 없다는 이런 의미로서 교과서적이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용감하게 논리를 따지고 경륜이 있는 사람은 그 원숙하다고 할까? 혹은 원칙보다는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해나가는 이런 팀워크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꾸린 이 변호사의 팀워크가 훌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제법 내가 뭘 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더구나 그 여성이 원칙을 딱 들이댄다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은 좀 이렇게 둥글둥글 살자, 그거는 당신 말이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러면은 그 좀 유도리 있게 얼렁뚱땅 하려는 나이 든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래 원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어떠한 내외 해전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래 뭐라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지면은 다음에 또 젊은 사람이 그거를 받쳐가지고 교정을 하고 또 그들도 늙어가고 이렇게 물갈이를 해 나가면서 사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훌륭한 팀 구성과 팀워크에서 더 훌륭한 점은 이 김계리 변호사의 개성이, 이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역할, 젊고 당돌하고 용감하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주눅들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변호사만 한 사람이, 변호사만 한 10여 년 한 사람이 한 3, 40년간 그 사법계에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등 모든 경력을 이수한 그 노련한 사람들 속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당돌하고 원칙론적이고 용감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눈에 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당돌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보니까 긁힌다고 그러던데 아마 자존심을 긁는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말이야, 그 상대방이 볼 때는 아주 초년생이, 내가 40년 법조밥을 먹었는데 원칙을 들이대면서 팍 이렇게 긁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왜? 맞는 말이니까.
이런 점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눈에 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게 당돌하다 하고 불편하고 하는 불편해하는 그런 것도 눈에 띄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각본이라 할까 대본능상으로 김계리 변호사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돌하고 원칙을 따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데 있어가지고 그 조연이라 할까 그 역할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나이가 그 어떤 김계리 변호사가 눈에 띄는 거는 그 나이에 맞게 유도리 있는 원숙함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당돌하고 원칙론적이고 법적 논리로 이렇게 자신의 법률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능글능글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돌하고 원칙적이고 법리적인 논리를 팍팍 들이댈 수 있는 이런 젊은이다운 그런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 이겁니다. 변론 때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칭찬하는 이런 빛나는 젊음이 있었지만 내가 시청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점은 마지막에 있었던 8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정언으로 신문할 때 대통령이 내가 저 한 말을 잘 알기 때문에 국정원장 정인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신문할 수 없느냐고 하자 문영배가 거절을 하면서 직접 신문은 안 되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적어서 대리신문을 하라고 말하자 김계리 변호사가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피의자에게. 이게 정말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말이야 당돌하게 원칙을 요구한 거예요. 그 당신 말하는 건 편법이야. 그 근거를 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당황을 해가지고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 그 원칙이 그게 법에 어긋나잖아요. 법에는 그래 돼 있다고. 피의자가 그 정인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당황을 해. 그 편파적인 거거든. 불법적이고. 당황을 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재판 지휘권, 즉 소송 지휘권이 있다. 주심이랄까 헌법소장은 그 재판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판 지휘로 산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법적 근거를 대라는데 소송 지휘권이 법적 근거입니까? 나는 그거를 보는 순간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의 권위가 그 초년생 변호사가 말이야. 법적 근거를 대봐라 이러니까. 그건 뭡니까? 재판 지휘권. 그럼 재판 지휘권은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물론 그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재판 그거 따지려면 재판 지휘권 안에 그 피의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이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재판 지휘권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바다에 나는 생선 이름을 대라 하니까 사과를 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과. 생산물이라는 건 똑같아. 그런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군법을 대라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 법에 군령을 어긴 사람은 지휘관으로서 처단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군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지휘하라는 거하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하고 같은 이 동일선상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이 동문서답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영배가 완전히 이 자존심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8차 끝이니까 이 김계리 변호사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내 생각에 한덕수하고 홍장원이 이 등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다음에 불러내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대리인과 그 재판관 사이에 그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뭡니까 문영배가 한번 자존심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재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한 한덕수와 홍장원 등에 대해서 정인을 채택하는 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이 끝난 뒤에 평의회, 그 8명의 평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또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김계리 변호사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평의회를 빨리 해가지고 이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확인 겸 재차 요구를 하는 거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재차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신네들이 평의회 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신네들이 지금 정의 신청한다고 너희끼리 평의회 해가지고 말이야 얼렁뚱땅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뉘앙스를 그 풍기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아, 그거 말이야, 법적 근거를 대라 하는 것처럼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평의회를 빙자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문영배가 소친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서류를 탁 들면서 나는 이 재판의 TF 타스크 포스 이 어떤 그 진행의 원활한 그걸 위해서 이래 해놓은 대본대로만 한다. 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해석하려 하느냐, 이런 말을 한대. 그러자 나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을 끝마치자마자 휴정하겠다면서 문영배 일어나가 나가버린 거야. 너무나 당돌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선배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인을 심문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그 문행배가 확 끓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 팔을 툭툭툭 치면서 그만하라고 말리는 거예요. 왜? 그 당돌함이, 그래도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사법기관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 정도 말했으면 저 사람의 권위로 자기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끄지 마라. 이 정도에서 하자. 이렇게 달랜 거예요.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좌파였으면 잔인하게 그대로 놔뒀다 하면 그 문영배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내라 하는데 재판 지휘권이라는 동문서답을 했으니까 그 개망신이에요. 그리고 또 정인을 그 확인 사살했잖아요. 왜 앞에서 평의회를 해가지고 결정 내가지고 통보해준다 하는데 왜 또 하느냐, 내 말을 왜 자꾸 해석을 하느냐, 이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평의회를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달라고 재신청하는 거 아니냐, 그 법으로 허용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된 말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왜? 8차 변론으로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 아주 전략이 좋았다 이겁니다. 한번 긁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9차, 10차 두 번의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 속에서 우리 자유우파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전략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툭툭 치니까 말리니까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이런 그 예의, 이런 전략이 너무나 훌륭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완전히 막 끓기가지고 왜 자꾸 내 말을 해석합니까 하면서 대본을 흔들면서 나 대본대로 하는데 왜 내만 보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코미디에 그러면서 규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벌떡일러가 나가본 거예요. 왜? 김계리 변호사를 꾸지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여기 선배한테 달라 너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재판정에서 법리적으로 따지지 손업에 따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걷기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젊은 변호사 김계리 여성 변호사에게 완전히 항복한 순간이고 법적 논리나 이 법적 논리가 미약한 이런 편파적인 재판이다. 편파적인 심판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다 하는 그 각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소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왜? 그 사법고시 붙고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우쭈쭈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젊은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서 개망신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당황하고 위축되고 쫄보인가라는 것이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용감하고 혹은 당돌하고 또 그 땡초라 하잖아요. 그 매운 풋고추의 매운맛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풋고추잖아요. 그 땡초. 그거 다 익어서 매운 고추보다 그 땡초의 그 맛이라는 거는 그게 바로 젊음의 맛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앞으로 더욱 처절하게 싸우고 분전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모두 자진사퇴하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 자격도 없고 정치 심판을 하고 편파적인 권력 노름을 하고 있는 이 자격도 없는 도덕적 수준도 떨어지고 법률적 지식도 공부를 안 해서 나태해져 가지고 얼렁뚱땅 30년을 살아온 그런 무능한 놈들, 이런 무능 속에서 정치 군인이 되지 정치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출세만을 해온 이런 거지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젊은 변호사의 시달림에 의해서 스스로 자진사퇴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해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바람입니다. 김계리 변호사 더욱 분전하고 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아마 1월 8일인가 9일 그리고 이틀 뒤에 12, 13 이렇게 이틀을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4일을 한남동 관제에서 밤을 샜는데 밤을 새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적 입구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지키려 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할당된 구역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대부분 그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관저로 들어가는 한남초등학교 앞이었어요. 거기에 날밤을 새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이틀 밤을 같이 지내고 4일을 있었는데, 물론 48시간 있은 건 아니고 오후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왔으니까 한 12시간씩 4일을 있었어요. 밤은 2번 샜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어떠한 자기들이 나온 정치적인 논리, 현재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국심,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대통령을 지키러 왔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이 한국의 미래는 발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한남동에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날밤을 샌 거는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에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월 한 8일경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날밤을 셀 때의 2030이 북두시민에게 보여준 그 도덕성, 그리고 젊은 패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이라 할 만큼 정확한 어떤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을 2030에서도 확인했지만은 김계리 변호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노선이 같아서, 당파가 같아서 2030 혹은 김계리 변호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현실인식, 그리고 어떤 논리,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뜨거운 피, 그 어떤 패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 시민들은 김계리 변호사의 분전에 턱 많은 박수와 응원, 그리고 후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응원을 많이 해주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김계리 변호사는 앞에서 말했지만 재차 강조를 하면서 더욱 처절하게 싸워서 지금 자격 미달이고 그 정치 재판관들을 완전히 자진사퇴 시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더욱 과감하고 젊은 패기로 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계리 변호사 화이팅! 너무너무 김계리 변호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은 방심하지 말고 좀 더 밀어붙이자. 좀 더 처절하게 싸우자. 전투력을 보이자.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